그러면 요와 같은 벡터를 만들려면 요놈이 XU, DU, XV, DV 되는데 요 DU 값이 얼마가 되겠죠? 실제로 2가 돼야 되겠죠. 요 DV 값도 얼마? 실제로 2가 돼야 되겠죠. 그러니까 요놈의 딱 두 배를 가져와서 뭘 결정한다? 요 벡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. 만약에 이 XV라는 기본이 요 놈이 딱 3등분 안 돼요. 3분의 1에 해당된다라고 요 XV가 3분의 1에 해당된다면 요 놈이 뭐가 3이 돼야 되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기본 XV 벡터, 기본 XU 벡터를 주고서 요 방향의 접 벡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, 접 벡터는 식으로는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 벡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DU 값이 반드시 2가 돼야 되고 DV 값이 반드시 3, 즉 DU, DV, B가 이렇게 2대 3이 되죠.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요 놈이 요 값이 4가 요 값을 4로 두고 요 값을 6으로 둬도 상관없죠. 요 방향에 그쵸 요런 놈을 6배 한 벡터와 요 방향을 우리가 무슨 말이겠죠? 요 방향을 이제 4배를 한다고 해서 요 놈과 6배 한 요 놈하고 한 토막, 두 토막, 세 토막, 4배 한 요 놈하고 요렇게 연결해도 이 방향은 똑같죠. 그죠? 자, 선생님 좀 애매하게 그러는데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왜 B라고 하냐면 요 놈이 2가 되고 요 놈이 DU가 2가 되고 DV가 3이 될 때도 요 방향이 벡터고 DU가 4가 되고 DV가 6이 돼도 역시 이 방향이 벡터죠. 그러니까 방향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요 어떠한 접 벡터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요 DU하고 DV의 뭐에 달다? B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접 벡터의 방향 이렇게 하면 DU 대 DV라고 내지는 DU분의 DV 이런 식으로 DU와 DV의 비로소 요놈을 표현한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분기하학을 좀 깊이 공부하고 학습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미분기하학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책에 또한 설명이 전혀 없답니다.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.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공면상의 한 점 P가 있으면 그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곡선들의 접 벡터들은 동일한 평면에 있을 것이고 그 곡선 중에 가장 특별한 곡선 두 가지, 하나 소위 U 매개 곡선 그리고 V 매개 곡선의 기본으로 주어지는 접 벡터, 그 하나를 우리는 XU라고 하나를 우리가 XV라고 했을 때에 XU에다가 DU를 곱한 거, 실함수 DU를 곱한 거, XV에다 실함수 DV를 우리가 곱해놓고 요 DU와 DV 값을 B만 결정이 되면 그 B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접 벡터들이 다 결정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무슨 말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 선생님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. 만약에 XU 우리가 U 매개 곡선의 기본 접 벡터 중에서 분명히 우리 계산하다 보면 1,0,0일 수도 있답니다. 점피를 적용했을 때에. 점피에서 V 매개 곡선의 접 벡터가 요 경우는 보통 이 P를 원점으로 잡는 경우죠. 그쵸? 요렇게 0,1,0 V 매개 곡선의 기본으로 주어지는 접 벡터가 0,1,0을 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가 접 벡터 dx, 임의의 접 벡터 dx는 분명히 XU를 DU배하고 XV를 DV배 했을 때에 DU, DV, 제로 이런 걸로 표시가 되어지겠죠. 그렇죠?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. 그러면 이제 요 DU 값이 어떤 값을 DU, DV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접 벡터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겠죠. 그러니까 이 접 벡터의 방향은 이 DU와 DV 값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럼 예를 들어 DU가 2고 DV가 3이면 2,3,0이라는 벡터가 되겠죠. 만약에 DU가 4고 DV가 6이면 4,6,0이라는 벡터가 되겠죠. 그런데 요 두 벡터는 크기는 다를 뿐이지만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DU하고 DV의 B만 같으면 같은 방향의 벡터가 된다는 거죠.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선생님이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답니다. 우리가 공면상에 있는 한 점 P를 결정했을 때에 그 P에서 접하는 접 벡터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
P를 지나는 많은 곡선 중에 특수한 두 곡선, 즉 하나는 U 매개 곡선, 또 하나는 V 매개 곡선, 그 특수한 두 곡선의 기본 접백타인 XU와 요 XV를, 요 놈을 XU와 XV를 가지고 요 놈을 실함수 DUV 해주고 요 놈을 실함수 DV를 했을 때에 그 DU와 DV의 비에 의해서 모든 방향의 P를 지나는 모든 방향의 접백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명심해야 될 것은 곡면 ME의 전 PS의 임의의 접백타, 그쵸? 임의의 접백타는 우리가 요 DU하고 DV 값을 특별히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은 1을 만족한다, 그쵸?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의 합을 1이라고 두고 요 놈을 만족하는 DU와 DV의 비를 우리가 생각해도 임의의 모든 P를 지나는, 그쵸? P에서 그 모든 임의의 접백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왜 이렇게 두냐 그러면, 자, 우리 두 가지죠. 왜 이렇게 둘 수 있느냐 하고, 그리고 왜 이렇게 두느냐, 요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. 요 놈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DU 제곱하고 DV 제곱의 합이 1이 되는, 그쵸? 요 놈을 만족하는 DU 대 DV 비를 가지고서 P를 지나는 모든 방향의 접백타를 우리는 다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고, 그리고 이렇게 둔 이유는 DU를 코사인 세타, DV를 사인 세타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뒀답니다.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,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.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거랍니다. 자,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럼 우리가 DU가 코사인 세타고 DV가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되어지면, 자,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. 요 그림. 자, 우리가 기본 벡터, 그쵸? U 매개 곡선의 기본 접백타. 이게 지금 요 칠판 자체를 여러분 말하는 요 접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. 그러면 이 칠판이라는 접평면에 놓여 있는 U 매개 곡선의 기본 접백타인 XU. 요 놈이 1,0,0,이라겠죠. 그래서 스님이 요 놈 1로 잡고 이렇게 잡았답니다. 그리고 XV가 V 매개 곡선의 기본 접백타가 0,1,0이죠. 요 놈을 우리는 XV는 0,1,0 이렇게 잡았답니다. 이게 지금, 자, 이와 같은 평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았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하나 이렇게, 그러니까 자, P를 지나는 이 평면에 놓이는 접벡터 하나를 우리가 딱 생각했답니다. 자, 무슨 말이겠죠?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과연 이 접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이 지금 요만큼이 지금 뭐가 되고 DU가 되고 요만큼이 그죠 DV가 되게, 자, 요 접벡터 DX가 2분의 1, 2분의 1, 3, 0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요만큼이 2분의 1이고 요만큼이 2분의 1, 3이라는 얘기죠. 그러면 요 DU가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DU를 코사인 세타, DV를 사인 세타로 치환했다. 즉 이 말은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을 우리는 1로 뒀다는 얘기죠. 자, 요 말에 의해서 같은 말이죠. 이 말이 같은 말인데, 자, 이 DU가 지금 뭐가 된다?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그 세타가 60도면 되죠. DV가 2분의 3 되려고 그러면 사인이 2분의 3 되려면 요 세타가 60도면 되죠. 그 세타가 60도가 들어가면, 즉 요 각이 60도이면 무슨 말이겠죠? 요 60도를 이루는 요 접벡터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면 이 접벡터 운명은 DU하고 DV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. 그런데 분명히 요놈 제곱 플러스 요놈 제곱은, 그쵸? 지금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게 우리가 아까 DU였죠. 아주 특수한 경우라서 지금 요 접벡터 자체가 DU, DV, 0이 된다고 했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랍니다. 이제 우리가 요 세타 값을, 여기 세타 값을 요 시초순과 이루는 요 각을 세타로 했을 때 이 세타 값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1이 같다 칩시다. 그럼 이 접벡터도 그럼 표현할 수 있는가? 표현할 수 있죠. 어떻게? DU를, 자,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 했을 때에 이 세타 값이 결정되어지면 DU가 결정되고 DV가 결정되죠. 그러면 이 각의 코사인 값이 분명히 지금, 자, 요 각의 코사인 값이 분명히 요만큼이고 요 각의 사인 값이 분명히 요만큼이니까 요 이루어지는 각의 코사인 값이 DU고 요 놈이 DU고,
자, 요 놈이 뭐니까? dv니까 얼마든지 요 벡터도 지금 표현이 되어지죠. 요렇게 가속 표현, 요 벡터, 요 벡터. 모든 벡터를 d제곱 플러스 dv제곱 1을 만족하는, 즉 du를 코사인 세타로 dv를 코사인 세타로 둔 상태에서 p를 요 점 p를 지나는 전 모든 방향의 벡터를 접벡터를 우리는 du와 dv로 우리 어디 갔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요 식이 지금 뭐다? 자,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 이꼴 1을 만족한다라는 요 조건식이 주어지면 점 P에서 모든 방향의 벡터를, 그렇죠? 모든 방향의 접벡터의 무엇을, 그 방향을 요 식 하나가 담아낼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무슨 말이겠죠?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방향은 우리가 du 대 dv라는 건 결국 코사인 세타 대 뭘 얘기한다? 사인 세타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했죠. 자, 코사인 세타 대 특별히 사인 세타 방향이라고 표현해도 되죠.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기본이 약한 분들 위해 선생님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, 결국 여기서 방향이라는 것은 그쵸? 이 접벡터들의 이 방향, 소위 이 접선 방향 du 대 dv라고 하는 요 의미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이 접벡터들이 그 방향이 du 값하고 dv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, 그쵸, 정확하게 말하면 du와 dv의 뒤에 의해서 그 접벡터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쓴답니다. 접선 방향 du 대 dv, 이런 표현을 쓴다, 이런 얘기죠. 특별히 우리가 요 du, dv와 관련해서는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의 합은 1이라고 우리는 항상 둘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. 이렇게 둔다고 해서, 그쵸, 어떤 접벡터의 방향도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, 그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정의를 봅시다. 주어진 점에서 접선 방향이 같은 정칙 곡선의 법곡률은 일정하다 그랬죠. 그럼 우리가 금방 시오럼 56에서 계산한 이 법곡률 카파 n이라고 하는 것은, 자, 우리가 구해놓고 보니까 결국, 자, 요 E라는 값, F라는 값, G,